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의 한영만입니다. 여러분들 한우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남 한평에, 서울에서는 좀 멀고요. 전남 한평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나비로 유명한 곳이죠. 거기에 총 50억의 투자 비용이 들여서 한우 전문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실제로 앞으로 한우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내용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식 창업 사업계획서 한우 전문점 창업 사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 진행되는 내용은 저희가 오픈할 수 없지만 예전에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 중에 발췌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라서 실제로 지금 보고서 내용 형태가 클라이언트한테 직접 보고된 내용을 그대로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시장 조사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팔 건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컨텐츠처럼 1, 2차 보고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어떤 사업 방향을 갈 건지, 그 다음에 메뉴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인력 운영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또 디자인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디자인 구성 요소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또 마케팅 프로모션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 다음에 얼마큼 투자가 되고 각 부분별로 어떻게 안분을 해서 투자가 될 거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가져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지 손익계산서도 저희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일련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 2차 보고서. 앞에 저희가 1차 보고서는 그런 통계 자료, 그 지역에 대한 각종 논문 자료들을 발췌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보고서는 3C 분석, 경쟁사, 자사, 소비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거기 매장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컨디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3차 보고, 최종 사업 계획을 입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장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비축제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비축제 유명하죠. 1년에 한 100만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비축제 장소가 이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그 건너편에 이렇게 매장이 위치하고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불과 2,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매장에다가 무엇을 만들 거냐 해서 한평군에 어떤 좀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저희 기획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외곽의 지역들은 이렇게 평일하고 주말하고 매출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지역 고객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말이 되면은 또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그런 외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 그네들의 니즈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겠죠. 특히나 이 한평은 우리나라 최초의 골프 고등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골프 선수들, 박인비 선수라든지 그 이외에 여러 선수들이 다 이 한평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이렇게 고급 수영차들이 많이 내려와요.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보러 내려오는 거죠. 좀 한평은 좀 특이한 그런 차별화된 그런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관광객들의 니즈, 그 다음에 거주민들의 니즈를 우리는 꼭 고민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한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40대, 50대 좀 경제력이 있는 그런 소비층이 좀 선호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소비가 많고 또 가장 소득이 많은 그런 40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우리가 차트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소비자 속성, 소비자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성들은 첫 번째가 음식의 맛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 그 다음에 가격 대비 품질, 그다음에 음식의 양이, 이런 크게 4가지 중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이런 그 매장을 선택하는 요인에 있어서는 선호하는 메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샤브샤브라든지 쭈꾸미라든지. 그다음에 아직까지 맛에 대한 얘기도 안 나왔어요. 분위기, 오히려 그런 인테리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그다음에 포인트가 뭔지, 할인이 뭔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지만 여성과 남성하고 매장을 갔을 적에
기대하는 것들이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영학에서 그런 통계 자료들, 리서치 자료들은 항상 모든 사업의 기반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40대들이 이때 당시에는 이제 뭐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라고 이런 단어들이 많이 대두가 됐죠. 그래서 중년들이 많이 이제 젊어지기도 시작하고 뭐 이제 키덜트 뭐 이런 단어도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이런 내부 고객, 우리 지역 고객과 외부 고객을 어떻게 공존하게 만들 공간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지역에 이렇게 유명한 나름 그 지역에서 강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뭐 수도권이랑 비교하게 되면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는 뭔가 우리가 이 매장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되게 상징적이고 규모도 제일 크고 어떤 랜드마크 될 수 있는 매장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얻게 되죠. 뭐 요건 여담이지만 여기 한평 가시게 되면 목포식당, 제가 아는 한돈에서 대한민국 육회 비빔밥 1등입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포랑은 상관없고 한평 안에 있는 목포식당입니다. 네.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차 고객은 40, 50대 우리 지역 고객 타겟이고요. 2차 고객은 주말에 관광객이라든지 뭐 골프를 치러 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메인 타겟으로 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뭔가 좀 활동적이고 아무래도 한우 전문점이다 보니까 뭔가 좀 활동적이고 그다음에 좀 고급스러우면서 주변의 자연 친화적인 아무래도 전남 지역이 아직까지 개발이 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쪽 경상도 쪽보다는. 근데 오히려 지금 그게 장점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단점으로 작용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전남을 찾는 이유를 쭉 저희가 리서치를 해보다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는 자연 친화적이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활기 넘치는 그다음에 세련된 그런 한평천지 한우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초 컨셉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패스트 분석, 그다음에 뭐 STP 분석 이렇게 전략을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현재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 매장은 위치죠. 어디에 놓을 거냐 해서 우리는 이런 지역에서 뭐 가격이나 뭐 이장 서비스, 뭐 인테리어 모든 수준에 있어서도 탑 제일 높은 위치에 그런 매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계획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뭐 비용도 적절한 가성비 좋은 그런 코스트 전략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이 만족할 만한 그런 가치 제공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매장은 뒤에 또 나오지만 1층은 정육식당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지역민들에 대한 좀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2층은 이제 명품 한우라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또 외지인들이 오거나 특히나 또 이제 뭐 관공서에 높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지사님이라든지 오시게 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배려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마케팅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품격 서비스를 지향하는 매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화면상에 잘 보시면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거는 건축의 렌더링, 건축 도면이었었고요. 여기서는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소 한 마리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건물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소 모양으로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1층에 그 정육점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로마트. 어떻게 보면 여기 한평 축협의 사옥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층에는 메인 레스토랑이 있는 거고 3, 4층에는 이제 그런 연회장과 세미나실을 같이 겸비한 그런 건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또 나오지만은 투자금이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손익분기점은 1억 9,700, 뭐 한 2억 정도의 매출을 쳐야 이 매장은 손익분기점이 된다라는 거를 저희들은 이미 알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셉 도출은 그런 실속 있고 그런 편안한 그런 1층의 저녁 식당과 2층은 그런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공간이 되고자 하는 아니면 그런 수준에 맞는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이런 그 외곽에 있는 가든 형태의 매장들은 이렇게 이정표 같은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이렇게 둘 건지 어떻게 보여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매장을 알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교통량 조사라든지 유동량 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이런 부분들은 좀 선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또한 이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할 군청이나 뭐 구청 이런 데서도 지자체에서 미리 상호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이정표를 설치할 곳을 미리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말씀드린 거고요.
자, 메뉴입니다. 이 당시 2010년에는 전국에서 한 250만 두.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2022년 현재 뉴스를 보니까 이제 사육두 수가 너무 많아서 뭐 300만 마리가 넘어가서 한우값이 뭐 17%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뉴스를 봤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정도 250만 두 정도가 지금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한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삼겹살집을 하는데 삼겹살의 1년간의 가격 변동이라든지 또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뭐 암돼지하고 숫돼지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메인 아이템들은 좀 깊이 있게 좀 파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암소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보통 2산 이상 된 고연령 40개월 이상 됐을 적에 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즐겨지는 거고요. 혹시 앞에서 시장조사 실무에서 보신 내용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주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고연령 암소를 가지고서 좀 저렴하게 소비자들한테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0개월 정도에 도축을 하게 됩니다. 거세는 말 그대로 뭐 표현이 뭐한데 뭐 내시소? 그래서 옛날에 내시처럼 이제 성기를 절단해내는 그런 수술을 거쳐서 약간 중성화된 그런 거세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숫소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이 세고 근력이 좀 세기 때문에 고기가 질겨질 수 있고 또 암소 같은 경우는 출산을 경험하면서 근내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숫소를 가지고서 거세를 해서 이런 거세소라고 해서 현재 전국의 뭐 90% 이상은 다 거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거세는 그냥 황소입니다. 황소는 24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도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황소는 사실은 고기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정읍 같은 데서는 그런 황소를 고기를 쓰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통은 황소들은 이제 뭐 대형 식당들, 구내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납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대신 좋은 거는요. 사고를 사시거나 할 적에는 꼭 황소를 사세요. 뼈가 잘 우려납니다. 아무래도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그래서 그 한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면도입니다. 요거는 현재 이제 아직은 이제 건물이 이제 완성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이제 건축 도면이 만들어지고 각 층별로 이렇게 평면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저희 이제 해당되는 1, 2층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1층에 전용 식당 형을 만들어서 지역민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요 옆에가 한화로마트예요. 그래서 한화로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세팅비라고 하죠. 세팅비만 그 당시엔 3,0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 됐지만 그래서 그 비용만 내고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저렴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고요. 네, 2층입니다. 2층은 이제 명품 한우 이제 고급스럽게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룸으로 형성이 많이 돼 있고요. 또 여기 VIP 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IP 룸 같은 경우에는 뭐 군수님 이상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실제로 나중에 오픈 이후에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메인 주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쪽 메인 주방에서 VIP 룸까지 70m, 왕복 한 150m가 됩니다. 그래서 뭐 갈비탕 하나 들고 뛸라 그러면 왕복 150m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스테이션을 만들죠. 이런 서비스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동선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뭐 잘하는 업체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100평 이상, 뭐 200평, 300평 되는 매장들은 이런 동선 레이아웃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룸도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VIP들을 위한 그다음에 좀 객단가가 높은 그런 메뉴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말에 아무래도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는 뭔가 좀 테마형 그런 패키지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한 이왕이면 지역 로컬 푸드를 활용한 그런 음식이 좀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게 되죠. 네, 다음은 중요한 메뉴 구성입니다. 우리가 외식업에 있어서 메뉴 구성 중요하죠. 한우집이라고 다 한우집은 아닌 거죠. 뭐 한우집도 요즘에는 많이 좀 나노화라고 제가 이제 어떤 트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점점 세밀하게 갑니다. 뭐 오마카세도 있고, 뭐 등심 전문점도 있고, 불고기 전문점도 있고, 또 뭐 저녁식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한우 전문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그냥 정통 한우 전문점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메뉴입니다. 1층은 말씀드렸죠. 저녁식당 형태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그런 저녁식당의 메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판매되는 이런 세팅비라든지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뭐 식사, 간단한 식사나 뭐 냉면 종류만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2층 메뉴입니다. 저희는 이제 천지 스페셜 코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한우 한정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것 같아요. 한우 한정식이라 해서 일반 한정식을 기반으로 하고 메인 코스가 이제 맛있는 한우를 구워 먹고 나머지 이제 한정식이 마무리가 되는 형태에서 1인분에 55,000원에서 이렇게 5코스로 제공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뭐 숯불 한정식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2층에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뭐 주물럭 정식이라든지 다른 그런 한우를 제외한 다른 메뉴들도 쭉 라인업이 돼 있습니다. 1층과 2층이 영업이 분리돼서 메뉴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객단가에 따라서 뭐 고기 찬이 나가는데 그 찬의 비중이 판매가 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는 4.72%라고 하죠. 실제로 외식업에서 매출도 중요한데요. 또 이런 원가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점심 메뉴는 뭐 코스트는 몇 %다. 뭐 저녁 메뉴는 참 비율중이 몇 %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또 고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받는 가격에서 그람수 나가는 거에 따라서 원가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파는 제품이 10,000원에 판매가 되는 게 원가가 40%인지 30%인지 이거 모르고 간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료까지도 이렇게 다 판매가 대비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다 알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원가가 어떻게 되고, 요거는 실제로 이제 도축 판매 등급 판정소에서 우리가 고기를 받았을 적에 현재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력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레스토랑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서비스, 맛, 인테리어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력 같은 부분도 실제로 어디에 몇 명을 둘 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층 같은 경우에는 홀 2명, 주방 2명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에는 뭐 카운터부터 해서 총 몇 명이 운영이 되겠다. 그래서 미리 스탠바이 위치를 지정을 하고 동선을 계산을 해서 예상 인원을 뽑게 되죠. 예. 그리고 전체 인원은 뭐 영업부 몇 명, 조리부 몇 명 이렇게 하고 총 운영 몇 명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거는 그 당시에 총 21명의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가 1, 2층 매장이 풀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월 한 4,200만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력 수급 계약이 어떠냐?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뭐 최근에는 뭐 사실은 이렇게 뭐 식당의 인력난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제 이 당시에는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만 하부 조직, 중앙관리자 이하들은 뽑기가 좀 수월했는데 매니저급 이상, 뭐 점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조리장, 뭐 조리실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다 수도권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저 이상급들은 저희 서울에서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을 다 인터뷰를 보고 뽑아서 그런 내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매장들은 어떻게 인력을 수급할 건지도 또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인테리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디 가면은 고객하고 직원하고 부딪혀서 뭐 깨지고 뭐 커피 머신 앞에서 뭐 부딪히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관리자 동선은 여기 빨갛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 동선은 파랗게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중간에다가 커피 머신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맨날 부딪히고 깨지고 하겠죠. 이런 것처럼 이런 동선을 보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2층도 마찬가지입니다. 2층도 각 룸을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다음에 직원 동선, 고객 동선 이렇게 분리해서 기본적인 동선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테이블 사이즈, 거기에 맞는 동선, 설비들이 앉혀져야겠죠. 주방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최근에는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이 당시부터 저희는 이제 이런 렌더링 도면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몇천만 원짜리 좀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렌더링 비용도 몇백 나오거든요. 어렵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5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렌더링 작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우 모양의 그런 건축 모양을 하겠다. 그다음에 안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겠다. 특히나 여기는 이제 최근에도 많이 나오죠. 포토존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비소입니다. 자세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비 모양을 레이저 커팅을 해가지고 이게 소 모양으로 한 겁니다. 여기 한 마리에 3천만 원짜리거든요. 두 마리에서 6천만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포토존에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최근에는 많이 활용이 됐지만은 이제 이 당시부터 저희들은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이대로 3D로 렌더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도면을 다 잡고 홀은 카운터가 어떻게 되는지, VIP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도면을 다 잡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그다음에 마감재 소재도 뭘로 할 건지 미리 다 정해서 시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견적을 받고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랑 똑같이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디자인 컨셉 되게 중요하고 디자인 되게 중요하다라고 뭐 2번, 3번 이거는 뭐 10번을 얘기해도 아깝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고 디자인,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쇄물들, 명함, 뭐 그다음에 뭐 전단, 리플렛, 뭐 브로셔,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일반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돼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기획이 되고 디자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에 내용만 바뀌고 뭐 날짜만 바뀌고 인쇄비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비용적으로도 유리하고 해서 이런 디자인 요소들은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업 전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매장을 오픈할 적에도 이런 마케팅적인 대상들, 집객시설들이 뭐가 있는지 꼭 리서치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평 다이너스티, 그러면 컨트리 클럽은 어떻게 공략을 하겠다. 그다음에 관공서나 기업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자. 그다음에 대학들은 또 어떻게 공략을 하자. 그다음에 산업단지는 어떻게 공략을 하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구성원들의 니즈, 뭐 학력이라든지 소득 수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이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또 관광객이라든지 철저하게 소비자 니즈에 맞는 그런 마케팅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행사들과 조인을 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마케팅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관광객이 왔을 적에 그런 관광 여행사랑 같이 조인을 해서 일정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많이 가실 거예요. 뭐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10개 끊게 되면 하나는 프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아야타에서 세계여행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그런 커미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외곽에 있는 가든 형태 매장들은 이런 그런 여행사, 뭐 관광객, 버스 아니면 지역 택시들 이런 쪽이랑 잘 조인을 하게 되면은 또 홍보 효과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옆에도 요즘 많이 하죠. 차 옆에다가 이렇게 광고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 프로모션 방안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많이 대두가 됐지만 이 당시에는 사실은 좀 오프라인이 좀 많았었어요. 더. 그래서 손님이 인지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어떻게 하자, 매스미디어는 어떻게 하자, 구전 마케팅은 어떻게 하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실제로 여기는 좀 매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컨설팅 하다 보면 좀 규모가 좀 있는 매장이고 뭔가 우리가 차별화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 계획서를 좀 서머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런 방송사 PD나 뭐 이런 작가들한테 보냅니다. 해서 실제로 이제 방송 촬영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이런 또 지역 그 광고 같은 데는 많이 안 비싸요.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도 적극적으로 온라인 홍보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매출 이상을 쳐서 이제 사실은 홍보는 많이 안 했어요. 오히려 중단을 했던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100군데 정도 컨설팅 하게 되면은 한 2-3군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막 준비를 다 해놓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매출이 나와주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행복이죠. 다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뭐 오교한 건 어떻게 하겠다, 뭐 바이럴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준비해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매출을 달성하는 시점에 가서 이제 중단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런 단체 관광객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사들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제휴 마케팅, 그래서 뭐 주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뭐 터미널이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대형 카페가 있다든지, 최근에 이제 그런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카페 가서 커피를 드시게 되면 어느 정도 할인해 주다든지, 또 거기서 커피를 드시던 분들이 그 영수증을 갖고 오게 되면 우리에서 뭐 좀 뭐 냉면을 뭐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코마케팅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들어올 숫자는 정해져 있지만 이제 그 소비자들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 내에서 최대한 머무르게 하느냐, 이게 결국은 마케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DM 발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한우 1인분 무료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관공서,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무슨 대불공단, 그다음에 병원 이런 데 의사 선생님이나 뭐 우리 간호사 선생님 같은 분들한테도 이렇게 보내서 초청장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아주 좋은 마케팅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겠죠. 투자 대비 수익률이 어떻게 나올 거냐. 네, 실제로 이 매장은요, 실제 투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부지 매입 비용, 뭐 건축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 다 해서 50억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예산은 전남도에서 25억, 그 다음에 한평군에서 15억, 그다음에 한평축협에서 10억 해서 총 50억 갖고 스타트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상 매출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구분이 된다 그랬죠. 1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5천만 원 매출을 칠 것이다. 그다음에 2층 같은 경우는 한 1억 4천 해서 우리는 1억 9천7백 이상을 찍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회전, 제너럴하게 생각해서 원회전에 돌아갔을 적에 예상 매출이 1, 2층 통합을 해서 얼마나 될 건지 봤더니 1억 9천7백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는 한 1.5회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좀 외곽에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전남이라는 데가 사실은 한평 읍민 다 해봤자 2,8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큰 상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매출을 좀 잡았었죠. 그런데 오픈하고 한 3개월 넘고부터는 4억을 넘겼죠. 저희는 베스트 타겟이 3억 5천이었는데 4억을 넘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너무 많이 손님들이 와서.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그러면 우리가 1년 4개월 동안 얼마나 매출이 나올 거냐 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 매출도 물론 추정치예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목표치를 가져가는 거하고 갖고 가져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어느 날 좋아지겠지. 절대 어느 날 좋아지는 건 없고요.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서비스를 해야지만 그런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업 실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런 우리 매장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찾아내고 그런 소비자들의 소비자 속성,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어떤 학력 수준 이런 모든 걸 판단하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한 맞는 아이템을 제안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최종적으로 한평 한우 프라자 명품관을 만드는 게 우리는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실제로 오픈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워낙에 장사가 잘 되고 성업 중에 있고요. 한평 한우는 또 뭐 지금도 워커힐 호텔에도 납품이 들어가 있는 그런 한우입니다. 유명한 한우이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1년에 많은 고생을 해서 1년 넘게 공사가 진행이 돼서 오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우 창업 이 프로세스대로만 진행하게 되면은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걸 간과하고 또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고 소비자가 중심이 아닌 오너 중심으로 갔을 적에는 승률은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보고가 돼서 실제로 창업을 진행을 한 내용이고요. 별첨으로 뒤에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각 아이템별로 원가 부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원가 부분들 식재료, 반찬들이 나가는 가격이 얼마고 그게 비중이 얼마나 되고 있고 주 재료가 뭐가 쓰여지고 있고 이런 코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1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한우 변동도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야채 변동도 뭐 우리가 뭐 2월달, 7월달에 변동이 심할 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아마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랬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한우 창업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50억짜리 매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50억짜리 매장 만들고 싶죠? 네, 요 내용 한번 보시고 50억짜리 매장의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